보면요. 퇴직연금 관련 얘기입니다.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이 뉴스 관심 있게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. 퇴직연금 수익률이 1%대가 수두룩하다. 이런 소식이었는데 교수님,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%대에 머물면서 정말 저조한 성적표를 냈는데 이 원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작년에 그 전 세계 주가가 다 한 30%씩 다 하락했습니다. 우리나라도 마이너스였고요. 특히 미국에서는 연초보다 연 하반기에 한 30%, 애플 같은 거 한 반까지 하락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이제 다 퇴직연금이나 연금 수익률이 다 낮았고,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었고, 그래서 이제 캐나다는 보니까 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. 그 이유가 아주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투자풀에서 그 아주 대체 투자라든지 다양한 상품을 잘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. 네, 평론가님. 오늘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전 뭐 뉴스도 받고 후배들, 기자들도 전화 와서 이거는 퇴직연금 제도를 없애야 된다. 다시 퇴직금으로 달라. 왜냐면은 뭐 통계 잠깐 앞서 뭐 화면에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웬만한 그 DB형 같은 경우가 좀 버텼고요. DC형이나 IRP, 뭐 주식 조금 했던 경우에는 마이너스도 나왔는데 작년 물가 상승률이 한 1% 후반입니다. 그러면 거의 가만히 앉아서 내 퇴직금을 2% 넘게 3%를 날렸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. 지금 표도 나오고 있는데 간단히 DB형, DC형 구분 좀 해주시죠. 같은 경우는 확정급여라고 해서요. 그러니까 나의 퇴직연금 폭이 확정이 된 거예요. 그럼 거기에서 운용하다 손실은 누가 책임지느냐? 사용자, 즉 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DB형 같은 경우에는 막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위험을 안 하고 다 DB형을 가입을 하는 거고요. DC는 확정급여라고 해서 확정기여라고 해서 이 근로자가 주식을 약간 좀 포진을 시키는 거예요. 투자의 비중을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책임도 귀속되지만 임금 상승률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식으로라도 내 퇴직금을 불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DC형이라고 하고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세 이상이 돼가지고 이제 퇴직금을 한번 회사로 옮길 때 찾아야 되잖아요. 그때 다시 DB, DC 외에 계좌 하나를 터서 거기에 내 뭉텅이 퇴직연금을 모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자기가 뭐 주식 늘려주십시오 상품을 고르는 그런 형태인데 밥사서 보시면 이제 DC나 IRP에는 주식 비중이 좀 높습니다. 왜냐하면 본인이 하다 보면 뭐 좀 벌고 싶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보다는 주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작년에 앞서 얘기했지만은 뭐 주식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저런 손실이 나왔는데요. 지금 보면 은행, 뭐 보험, 증권, 자산운용사 다 안 좋았습니다. 이거 누구 하나 좋은 게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작년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 그러는데요. 2017년에는 또 너무 좋았잖아요. 2017년에는 기껏해 한 2% 올랐다고요. 막 그 시장이 좋았을 때도 이것은 현재 우리의 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저 기관들이 한번 깊은 반성을 하고 당분간 한 6개월간 아니면 1년간 수수료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더 이런 반발이 거셀 수 있습니다. 저 사실 오늘 이 기사를 접하고 제 노후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. 교수님, 이렇게 수익률이 부진하면 노후 생활 안정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. 저도 참 이렇게 아주 그 근로자들이나 많은 분들의 이제 퇴직의 마지막 수단인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하니까요. 물가가 2%니까 진짜 뭐 1.5% 평균 수익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0.5%입니다.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서 많이 수익률 높은 게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이고 채권과 그다음에 대체 상품 투자 비율이 매우 높아요.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안정적인 상품이 비중을 좀 더 올려야 되겠고 우리나라 평균 보면 한 주식 비중이 한 15에서 한 20%쯤 되거든요. 그래서 어떤 게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이냐. 만약에 주식의 상품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세계에서 한 10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 네슬레, 바스퍼 같이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. 그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그 아주 뭐 1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수익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 네, 평론가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글쎄요. 현재는 우리 운용 수준이 이제 아직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. 이건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. 앞서 이제 대체 투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상품군 다각화라든가 전면적으로 이 투자 운용에 대해서 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벌써 10년 전, 20년 전에도 나온 얘기인데 4차 산업혁명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기본인 이 투자 운용 능력이 국민연금에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화두 아니겠습니까? 이 차제에 뭐 옛날에는 10만 양병설이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 능력 있는 사람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
뭐 이야기 제안들도 나왔었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런 것이고요. 개별로는 일단 수수료 낮은 곳들 뭐 이런 안정성 높은 곳들을 셀러리맨 분들이 이제 근로자분들이 선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는 지금 없어 없습니다. 보이네요. 두 분 다 말씀해주신 게 뭐 대체 상품, 뭐 채권 등 이제 상품의 다각화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대중 교수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세 가지 이슈 월상한의 고정주담대 출시와 가공식품 휘발유 가격 오른 것 그리고 또 퇴직연금 수익률 1%대 관련해서 얘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.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. 네.